제명인의 마을 운영자를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서면 인터뷰를 했다는데 저 요 기사 굉장히 재밌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제 퇴장, 강퇴당했잖아요. 저 제목이 이겁니다. 강퇴 정청래 빨아쓰자 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발목 잡았다. 재밌게 봤어요. 표현이 참 자극적이에요. 네. 어떤 사람 인격체를 세탁물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저도 험한 말 한마디만 하면은 예전에 뭐는 빨아도 뭐가 안 돼 뭐 이런 식의 저 차마 이제 유튜브 방송이지만 입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얼핏 생각날 정도의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쓰고 있나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선배 갑자기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뒤 말을 연이어서 해야 되는데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 써보자. 네. 정청래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빨아서 쓸 수 있으면 빨아 쓰자 했다는 건데 결국은 필요할 때만 와서 표 구걸하고 가고 그다음에 번번이 우리의 흠모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발목만 잡은 거 말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너는 아웃이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저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빨아쓸 수 없는 정도로 양측이 이미 심리적인 이제 분당까지 이르렀다. 이 양측이 이제 그냥 뭐 어떤 사안을 가지고서 그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상대의 존재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정청래 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사법 리스크 이런 것까지 건드릴 수 있다. 네. 우리는 뭐 신경 안 쓰고 우리 길 가겠다라는 거를 이미 보여줬고 이쪽에서는 이게 나중에 이제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이 벌써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 강퇴시키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저는 이게 2003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뒤에 2003년 11월에 열린우리당이 분당돼서 나왔거든요. 그랬죠. 47명인가 그랬습니다. 의석수가. 근데 굉장히 거의 여당이었어요. 47석짜리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 60여 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탄핵 소추를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탄도리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완벽한 이제 그 다수 의석 가진 여당이 됐는데 그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거의 이제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이라도 이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게 된다면 저는 곧바로 이제 분당 그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청래의 갯딸들과 그다음에 이재명의 뉴 이재명 이게 이제 노선 충돌을 이제 하면서 이 이재명은 무슨 중도 보수 이제 코스프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과 뉴 이재명 이 사람들이 중도 보수가 맞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DNA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부동산 정책 이번에 내놓은 것도 결국은 공급 안 하겠다라는 본인이 몇 달 전에 부인했던 거 이제 똑같이 그대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해체 뭐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들끼리 뭐 노선 투쟁, 이념 투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좌파 DNA, 운동권 DNA는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결국은 그래도 이 보수를 지키는 그런 그 세력들이 다시 힘을 모으고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제명인의 마을 운영자 아무튼 익명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말 중에 보니까 그 제명인의 마을에 있는 회원이 20만 명이 넘다고 그래요. 그 사람 본인 말로는 21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분노가 정점에 이른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코스피가 5천 찍던 날 그때 정청래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합당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자기네들 분노를 이제 최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1인 1표제라든지 또는 검찰 사법 개혁 문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안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기가 뭐 뉴스의 톱을 차지하는 그런 짓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쌓였는데 그게 뻥 하고 제명인의 마을을 폭발시킨 이유가 그게 바로 그 합당 긴급 기자회견 발표하던 날 코스피가 5천 찍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양쪽이 막 이렇게 함께 서로를 먹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재명과 정청래와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 이를테면 이제 박찬대 후보와 맞붙었을 때 이미 카페 내에서는 정청래에 대한 비토가 있었다.
하지만 이 카페 내에서는 네거티브는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비판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측의 얘기겠죠. 정청래 측의 상대 후보인 박 의원과 주변 인사들을 계파 정치로 몰아간다든지 네거티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누가 네거티브를 했다? 정청래 그렇죠. 대표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미웠고 좀 분노가 쌓였는데 그런데 이게 미워할 상대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 발목 잡기를 하는 상대다라고 규정한 순간은 언제였냐 말씀하신 대로 5,000피 달성한 날 합당 발표한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저희가 그날 왜 합당 발표 한 날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 했죠. 회원 아니세요? 회원이신 것 같은데? 제명인의 마을이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날 딱 저희가 같이 있는 날 방송을 하는 날 이펙트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김광일 선배가 아니 막상 대통령이 이거 5,000피 달성돼갖고 이거 잔치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은 얼마나 좀 괘씸하겠어요. 청와대에서 보면은. 네. 아니 정말 그날 딱 그거를 분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들도 여기 저 카페 회원들도 이날이 이제 거의 임계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0대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 날부터 요거 개설했어요. 제명인의 마을 해갖고 여기서 막 자서전도 뭐 자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처음에 이제 이장이 본인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본인이었고 이 이후에 이제 이 운영진이 바뀌었는데 여기 인터뷰를 한 여성은 본인이 이제 30대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어 인형이 있어요. 상어 인형 맞아요. 크게 그 한글보 한번 쓰고 한번 보여주시죠. 상어 인형이 있고 상어 탈 인형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엄지척하고 파란 잠바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2025년 6월 2일이다 월요일이다 새벽 4시 41분이다 이렇게 사진의 하단에 이 또 사진 그 시간을 캡처를 해서 올려요. 이건 두 개를 이제 오버레이 한 거예요. 겹친 거죠. 두 개의 단을 합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분이 30대 말이 맞나 해서 세 개의 AI 프로그램에다가 이 사진을 주고 이 지역을 좀 분석해달라. 왜냐하면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뒤에가 전자랜드 골프존이라는 게 있고 2층에 그런 전자랜드 골프 마켓이라는 골프존 마켓인가 뭐 이런 상호가 있고요. 그 밑에는 에어컨 또 저 수리 또 저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인 것 같고 이분은 상어 탈 같은 거를 쓴 인형 옆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돌려봤거든요. 세 개의 프로그램 공이 40대 이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혹시 나이를 적게 일부러 얘기를 한 건가.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젊은 여성들이 지지한다라는 게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 AI가 틀린 건가. 이런 의심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인형 옆에 이제 사람도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뭐 나중에 지금 사진을 띄워줄 수 없나 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상어가 있는데 상어가 원래 이재명 선거운동에 나오기 전에 어디 나왔었게요? 윤석열 김건희 뭐 구판을 치워라 무슨 뭐 둘이 뭐 같은 부의원 김건희 이런 시위를 정말 전국 지방도시에서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 한 1년도 안 됐을 때부터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들어왔던 상징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반윤 시위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돌고래가 이게 샤크? 상어? 돌고래인지 상어인지 이걸 이렇게 많이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특히나 뭐 용인 뭐 이 경기도 인근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각종 반정부 시위에도 요 인형들이 많이 쓰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말 보수의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인형이 언제부터 나와서 어떤 시위에 참여했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이재명 지지로 이어졌는가 이거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게 뭐 막 검찰 독재 이야기하고 네. 또 그리고 합당 얘기가 되게 불편했지만 네. 나중에 네. 강특구 최고위원회
그 페이스북 잠깐 나왔다가 삭제된 그 글 보면 어쨌든 대통령도 합당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중간 과정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합당을 추진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무슨 검찰 독재를 받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아니 잘못을 저지른 건 맞잖아요. 근데 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활동했었던 탄압과 독재에 대한 그 워딩을 똑같이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그냥 네. 완전 팬덤에 눈먼 그런 한 명의 어떤 개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그렇게 뭐 평가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 워딩은 재밌었어요. 저는 올드 이재명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압박받고 악마화됐던 이재명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만큼이나 문재인도 밉다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문이나 친노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재탄생한다. 그것이 친명그룹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취모, 공소 취소 모임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부 감지가 되고 있고 재명인의 마을이 또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 긋는 사람 명단이 쭉 써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뭐 이런 이름들 쭉 적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정우상 칼럼에서 짚으면서 저는 마지막 엔딩이 가장 참 저 보수에게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무능하기 때문에 마치 다음 정권도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라는 전제 때문에 이렇게 권력 갈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의 무능을 반증하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썼는데